여러분,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슬픈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유독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운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된 삼촌이 자신의 어린 조카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했던 피로 얼룩진 권력 찬탈극의 서막이죠.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냉혹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왕위 다툼을 넘어 한 인간의 끝없는 야망이 어떻게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처절한 비극들이 역사에 어떤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 함께 마주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욕망과 시대의 아이러니를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잔혹했던 왕가의 비극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조선의 제5대 왕, 문종은 학문과 덕망을 겸비한 훌륭한 군주였지만 안타깝게도 늘 병약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문종은 자신의 짧은 생이 다하기 전에 어린 아들 단종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불과 12살에 불과했던 어린 세자 단종의 손을 잡고 대신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명제상으로 이름 높았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왕을 잘 보필해달라는 고명, 구명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이 고명 대신 체제는 어린 왕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을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에게는 숙부가 되는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에게는 이 상황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테니까요. 수양대군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탁월한 무예와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서 자신의 자리가 마땅히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조카의 뒤에서 권력을 나누어 가진 대신들의 존재는 그의 야망의 거대한 걸림돌로 느껴졌을 겁니다. 어린 단종은 홀로 텅 빈 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작은 몸에 짊어진 왕관의 무게는 너무나도 버거웠을 겁니다. 조정은 여전히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의 주도로 돌아갔고, 어린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죠. 수양대군의 눈에는 이러한 상황이 무능하고 답답하게 비쳤을 겁니다. 그는 어두운 밤 홀로 병서를 읽고 전략을 구상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정 대신들을 응시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주시했을 테고요. 그의 내면에서는 권력에 대한 열망이 마치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왕좌를 둘러싸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던 어느 날, 결국 역사의 큰 비극이 시작됩니다. 차고 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조선의 수도 한양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누군가의 야망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뒤엎을 계획을 실행에 옮긴 날이었죠. 그는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 온 거사를 감행합니다. 이른바 계유정난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고명 대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의 집은 갑작스러운 무사들의 습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 묻은 칼날이 번뜩이며 충격적인 비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황보인 또한 피할 수 없었죠. 그들은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 물든 밤은 어린 단종의 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수양대군이 실질적인 지배자로 부상하는 비극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과연 그날 밤 궁궐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잔혹한 피의 대가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날 밤 궁궐의 어린 단종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고명 대신들이 차례로 쓰러져 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더 이상 숨길 것 없는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죠. 어린 왕의 어깨에 지워진 왕관은 이제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결국 즉위한 지 불과 3년 만인 755년,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극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을 뿐이죠. 상왕이 된 단종은 창덕궁에 머물며 형식적인 예우를 받았지만 그 삶은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당했고 그의 존재 자체는 새로운 왕, 세조에게 늘 부담으로 작용했죠. 결국 7457년 단종은 상왕의 자리마저 빼앗기고 노상훈으로 강등되어 영월 땅으로 유배됩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좌에 앉았던 어린 왕은 이제 쓸쓸한 죄인의 신분으로 낯선 땅으로 향하는 비참한 행렬에 올랐습니다. 궁궐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절망과 비통함을 느꼈을까요? 영월의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단종은 차디찬 돌집에서 홀로 지내며 한때 누렸던 영화는 물론 평범한 삶의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강 건너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겠죠. 그의 유배 생활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푸른 강물과 첩첩산중만이 그를 위로하는 듯 보였지만 그조차도 그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왕을 향한 충정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부정하고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거사를 계획했죠.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잔치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거사는 사전에 발각되고 맙니다. 발각된 사육신은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굽히지 않았죠. 특히 성산문은 나으리께서 받은 녹은 단종의 녹이니 어찌 세조의 녹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며 자신에게 내려진 세조의 녹봉을 받지 않고 심지어 집에서 쓰던 모든 물건까지 단종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사용하지 않았다는 일화는 그들의 굳건한 충의를 생생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사육신 사건은 단순히 충신들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단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배지 영월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것이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숙부의 야망에 희생되어 모든 것을 잃었던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 잔혹한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단종의 죽음 이후 세조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강력한 통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했고 경국대전 편찬의 기초를 다지는 등 국가 시스템 정비에 힘썼습니다.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겉으로 보면 세조의 치세는 강인하고 안정적인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은 늘 피로 얼룩진 과거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정통성 논란은 그의 치세 내내 따라다녔고 후대 왕실에도 깊은 상처로 남았죠.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불안감과 죄책감이 자리했을 겁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하는 왕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치른 잔혹한 대가는 결국 그 자신과 왕조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조의 역사를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생명과 순수한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인간의 맹목적인 야망이 불러온 비극은 수많은 충신들의 피와 어린 왕의 쓸쓸한 죽음으로 이어졌죠. 절대 권력을 향한 그릇된 욕망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반복되는 권력 다툼과 그로 인한 희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잔혹한 역사의 뒤양일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권력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욕망과 정의로운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